김민석 후보의 연설 장면이 공개되면서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평소에 보던 김민석 후보의 점잖은 모습과는 정반대였는데요. 심지어 그 내용도 이상합니다. 너무 심각한 내용들인데 궤변도 많고 모순도 많습니다. 이게 과연 본인 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후보의 호남에서의 연설부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계파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김민석을 골랐는지 아직도 몰라요. 왜 저를 총리로 픽했는지 전 총리 안 할 거예요 그랬는데 왜 고르셨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물렁물렁 하다가도 나쁜 놈들 나타내면 무섭게 때립니다. 이낙연도 사쿠라라고 때렸고 체포동의안 가결되면 협잡이라고 때렸고 계엄하겠다는 놈들 잡겠다고 때렸고 아무리 무서운 사이비들이 나타나도 때릴 겁니다. 제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따지지 않습니다. 김민석은 나라를 생각하고 준비해 왔고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이 위대한 100년 정당이 돼서 세계 최고의 정당으로 되는 꼴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같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라는 말을 김민석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당원 주권 시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시다. 1인 1표 100만 정당 얘기만 하지 말고 150만 당원이 이렇게 많이 투표할 수 있어? 깜짝 놀라게 만들어 줍시다. 어떻게? 못 살게 하자고요. 주변 사람들 투표 안 하면 나 안 본다 하실 수 있죠? 광주에 살아도 서울 사람한테 전화할 수 있잖아요. 영남에 있는 동지들한테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그거 할 때 투표는 반드시, 게다가 당대표는 김민석 덤으로 말씀하실 수 있죠? 거기다가 최고위원들은 몽땅 말로만 친명하고 실제로는 반명하는 사람들 다 떨어뜨려라 하실 수 있죠? 이번 전당대회는 위대한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험난한 어려움을 뚫고 대통령만 되었지 정말 간단하게 당의 뒷받침을 받지 못해온 일련의 현실을 완전하게 극복하고 완벽하게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위대한 전당대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연설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느낀 점은 뭐냐면 왜 이렇게 화를 내? 화가 많으시네. 연설이라는 게 진정성을 가지고 청자들에게 이제 호소력을 느끼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제스처를 쓰기도 하고 하는 건데 김민석 후보의 저 연설은 화를 내요. 호소력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쭉 서 있더라고요.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용호인가? 예, 그렇게 보이죠. 그다음에 잘 모르겠고 서미화, 임미애, 김용 같이 서 있고 김문수. 아, 정말 너무너무 싫어요, 저 김문수. 지역구민들도 굉장히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점에 애들 보러 미국 가고 막 장난도 아니고요. 보이죠, 대충? 그리고 오늘 뉴스공장에 김영호, 김용, 임미화 3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출연을 했는데 섭외를 너무 잘했어. 들을만 했습니다. 아주 좋았어. 커밍아웃을 아주 지대로 해주던데 아이고 고맙고요. 자, 김영호와 김용, 임미애가
3명 모두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한다고? 오늘 뉴스공장 섭외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임미애의 발언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민주당의 정청래라는 발언에 딴지를 걸더라고. 이 발언은 민주당은 무오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임미애 이 발언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 이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남을 위해서 민주당다움을 고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정청래가 불출마했어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정청래가 불출마했다면 전당대회가 이렇게까지 격화되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미애는요. 지금 전당대회가 전쟁처럼 치러지는 걸 정청래 때문이다. 그런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임미애가 이렇게 투명하게 정체를 드러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김민석의 방금 들은 그 연설 있잖아요. 이걸 들으면서 전율을 느꼈대요. 나도 전율을 느꼈어. 어떻게 연설을 저렇게 화를 내면서 하지? 저런 사람이 당대표 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전율을 저도 느꼈습니다. 비전은 없고 화만 남은 연설. 그리고 반명 딱지를 딱 붙여버리는 이런 전략. 전율을 느꼈어요, 저도. 그리고 임미애 의원이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이미 정부의 주요 보직에 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완전히 같은 노선을 가고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추측이 되죠. 그리고 영남이니까, 경상도니까 민주당 다음으로는 안 된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 외연 확장과도 맞닿아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뽑고 싶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홀짝 생일 달로 분산 투표하자 이런 전략이 나왔죠. 제가 홀수월에 태어났으면 1번과 5번, 짝수월에 태어났으면 1번과 6번 찍자. 최민희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일단 뽑고 한민수, 이성윤까지 끌어올려 보자. 이런 전략을 세워서 우리끼리 공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3분할 투표 전략이 등장을 했습니다. 조성은 님이 이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석 최고위원보다 3명 모두가 최고위원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일리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봐요. 저는 최민희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홀짝 전략으로 투표를 하고 3명 모두 최고위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이성윤, 한민수를 찍으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완벽한 조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최민희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는 건 거의 확실하죠. 수석 최고위원이냐 아니냐의 문제만 남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당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3분할 투표 전략까지 나왔으니까 한민수, 이성윤 이렇게 찍는 당원들도 꽤 생길 거라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원들의 집단지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가장 현명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찍으시면 된다. (3분할이) 이거예요.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이건 사실 크게 의미 없는데 이렇게 찍고 수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은 1에서 4월생은 최민희, 한민수, 5월에서 8월생은 한민수, 이성윤, 9월에서 12월생은 이성윤, 최민희 이렇게 찍자. 이런 전략이 등장을 했습니다. 전략적인 투표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민희가 수석 최고위원이 돼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홀짝 전략으로 투표를 하시고, 최민희는 안전빵이야, 한민수, 이성윤 여론조사 보니까 조금 불안하던데, 이런 분들은 한민수, 이성윤을 찍으시면 됩니다. 민주당 드림팀 중에 이제 최민희 의원님이 가장 세게 너 실체 밝혀라. 밝히지 못하면 너 사퇴해라. 계속 지금 떠들다 보니까 김민석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생각 안 하고 얘기 안 한다. 신천지 곧 밝히겠다라고 얘기하다가 이거를 밝히기도 힘든 문제고 어렵고 이렇게 하면 민주당에 타격도 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한 발 발을 빼요. 그렇죠? 한 발 발을 빼요. 그 왜 그러냐면요. 이 신천지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태와 강득구가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강득구가 갑자기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상하죠? 가장 김민석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보세요. 친명계 강득구 신천지 문제 후보 간 공방 안 돼. 왜 이렇게 하냐면요. 과거에 여러분들 강득구가 인천 만안구에서 그때 의혹이 있었어요. 갑자기 당원 모집을 한다라고 여기저기서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고, 강득구가 신천지랑 개입됐다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좀 있었어요. 위장 전입으로 입당. 특히 여러분들 이건태가 빛의 속도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건태가 이런 거 올렸었죠. 자기한테 제보해달라. 근데 갑자기 빛의 속도로 삭제했죠. 최근에 어디 갔지? 제보해달라. 이거 경기 안양 만안구 제보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김광민 변호사 알죠? 이건태 부탁으로 이거 조만간 제가 김광민 변호사를 모시고 제가 방송을 하든가 할 건데, 이 얘기를 끝나자마자 이건태가 이거를 내렸어요. 김광민 변호사가 과거에 이건태 부탁으로 타 지역 사는데 이건태 지역구 주소로 위장 전입을 해서 권리당원 2명의 녹취록이 있어요. 아니 녹취가 있어요. 이건태가 지난 총선 누구랑 붙었죠? 경선을 4선의 국회 부의장 출신 김상희 의원이랑 인천 부천에서 경기도 부천에서 경선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4선을 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으니까 조직력은 당연히 김상희 의원님이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장전입 권리당원으로 만들어서 경선을 했어요. 그런 이건태가 위장당원 색출한다면서 신천지 제보받고 있는 꼴이 너무 꼴사나와서 김광민 변호사가 제보를 한 거예요. 2개의 녹취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김광민 변호사가 이걸 가지고 이건태가 그르짓을 해놓고 이제 와서 제보를 받는다? 꼴사나와서 못 보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조만간 김광민 변호사를 모셔갖고 녹취를 까든가. 저는 사실 이 일이 커지기를 바라지 않아요. 근데 진짜로 이건태나 강득구가 왜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여러분들 이거 공방할 일 아니다. 이 수사가 확대되면 쟤네들이 걸려요 지금. 여러분들 저기 포탈에다가 강득구 신천지 쳐보세요. 갑자기 개입 후보 관련 공방 안 돼. 출구 전략 이제 와서 빠지려고 하고 지금 완전 지금 출구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거 조사하다 보면 강득구 얘네 다 걸리거든요. 지금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 김광민 변호사님에게 한번 얘기를 해서 이거는 옛날부터 돌았던 얘기예요.
강덕구는 이번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2020년, 강덕구는 2020년 그 당시에 이종걸 의원님이랑 경선을 했는데, 이종걸 의원님이 그 지역에서 5선이고 탄탄한 지역구를 갖고 있었는데 이종걸 의원은 이기더라고. 강덕구가 무명의 강덕구가 어떻게 이종걸을 이겼지? 그래갖고 우리는 단순하게 이종걸 의원님이 지역구에서 별로 그렇게 평판이 안 좋았구나 이렇게 그냥 넘겼었어. 근데 지금 봤더니 이게 다 저것들이 연관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합수본에서 민주당 신천지 정황 파악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요, 얼마나 멍청하게 저것들이 자해행위라고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얼마 전에 신천지에서 민주당의 전당대회 관심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합수본도 웃겨요. 합수본이 만약에 수사를 했어, 응? 합수본이 수사를 했더니 뭘 수사를 하고 있냐면, 민주당에 집단 가입한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자들을 들여다보고 있대요. 여러분들 6.3 지방선거, 이번 민주당 지방선거 때 민주당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작년이에요. 작년 말 또는 작년 11월 기준으로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민주당에 가입을 언제 해야 되냐면 2020,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가입을 해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올해 6.3 지방선거에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표를 행사하려고 그러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6개월을 당비를 납부를 해야 되면 2025년 6월에, 늦어도 6월에 가입한 사람들만 해당이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25년 6월이면 대선 기간이고, 특검이 여러분들 그 이후에 7월 되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특검이 막 출발을 했잖아요. 그때는 신천지, 통일교 아작을 내고 있었을 때인데 무슨 정당에 가입을 합니까? 내 말 이해 가요? 2025년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신천지, 한학자 뭐 다 이만희 작살나고 있는데 무슨 민주당에 또 집단으로 가입을 해갖고 6.3 지방선거에 말이 됩니까 이게? 응? 무슨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집단 입당한 사실을 확인한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응? 2021년부터 2024년은 국힘당 경선에 개입한 거예요. 그거는, 그 보도는 2021년부터 2024년은 국힘당 전당대회에 통일교나 신천지가, 여러분들 아시죠? 홍준표가 2022년 대선에서 깨졌을 때 홍준표가 10만 명 당원 가입설 얘기했었잖아요. 국힘당 신천지. 그게 2022년 대선이에요. 그때는 국힘당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가입했던 인간들이고, 응? 그때 민주당에 동시에 가입했다고? 그거를 찾는 거라고? 말도 안 되죠. 그거랑 이번 지방선거의 당내 경선의 영향력이랑 무슨 상관이야? 내 말은 당연히 2021년부터 수사를 하려면 2024년도에 보험을 양쪽에 들었던 거를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 누가 피해를 봐요? 이재명 대통령 피해 보는 거야. 그래서 발을 빼는 거라고. 그래서 김민석이가 발을 빼는 게, 합수가 2021년부터 2024년도 민주당 가입한 사람들 이거를 여러분들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 만약에 그때 가입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때 당대표랑 대통령 후보 누구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가입했다 그러면 뭐라 그럴 거야? 응?
이때 무슨 정청래가 뭐를 했는데, 응? 이거 대통령 피해보는 거잖아요. 저쪽은 윤석열에게 보험 들고, 그러면 이쪽에 보험 든 건 뭐야? 이재명 때문에 보험 든 거 아니에요. 차행이라니까 이거. 응? 그 당시에 장 대표 이거고, 응? 그러다가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 응? 여러분들 제 말 이해 가세요? 이게 합수부가 무슨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해 가시죠? 이번 6.3 지방선거에 권리당원이 되려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이재명 대통령 그 6월에 당원 가입해갖고 6개월, 12월 채워서 선거에 참여하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국힘당과 아니 신천지랑 통일교 작살나고 있었는데 무슨 당원 가입 때문에 압수수색 받고 그러고 있는데 무슨 그 당시에 가입을 했겠냐고. 응? 앞뒤가 안 맞잖아. 응? 그러니까 쟤네들 합수협에서 결국은 수사를 2021년부터 24년으로 국힘당 수사하듯이 같이 간다. 민주당도. 그럼 제일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야?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뉴마이? 여러분들 제 말 이해 가시죠 이제? 어? 국힘당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힘당 윤석열과 홍준표 대선에도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건 홍준표가 이미 얘기를 해서 드러났고 그 윤석열 집권 이후에 그 당시에 김기현이를 당대표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집단으로 가입했다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면 2021년부터 2024년은 신천지가 국힘당에 가입을 했는데 그러면 2021년부터 24년은 가장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똥벌 찼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강덕후가 응? 양당 공방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때 무슨 정청래가 2024년 1년부터 24년까지 정청래가 거기서 뭘 맡았는데 응? 최고위원밖에 더 했어? 그러니까 이거 멍청하다고요. 지금 응? 엄청 멍청하다고요. 응? 아니 난 조사하는 거 찬성이에요. 내가 조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청래 잡으려다가 엄한 정청래 잡으려다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금 피해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뒤져봐요. 그 시기에 정청래가 최고위원밖에 더 했어요? 정청래는 최고위원 될 만한 지금의 영향력을 봐도 당연히 쑥 최고위원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상 없는 거였잖아요. 어? 바보예요, 바보.